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이대웅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3박 5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성과가 어땠는지 좀 알아보겠는데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성과가 있다기보다도 이 0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런 외교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이대웅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네. 실패한 외교다 그렇게 결론. 그럼 뭐 안 가는 게보다 못한 상황이 됐네요. 뭐 안 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네.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 형식으로 이제 미국으로 오라고 그랬지만은 네. 그건 뭐 선의의 초청보다도 여러 가지 궁금하고 이제 미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온 것이 어떻게 보면 호출이죠, 호출. 예. 근데 지금 이제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이래 쭉 이래 보면 많이 그게 지금 사실하고 안 맞는 그런 예. 발표 내용하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소위 한반도 비핵화라고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무기 감축 문제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러고 이제 지금 뭐 판문점 선언, 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까지 해서 뭐 세 차례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없이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로 이제 문제가 넘어왔는데 네.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떤 착각이나 환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번에 자기가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정권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만나면은 또 이제 뭐 김정은이 하고의 어떤 그런 미국 새로 이제 정권을 맡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좀 뭘 주선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는지 모르는데 그건 이미 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부터요. 네.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네. 북한과의 관계는 그동안에 지금 회담이 결렬되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줄여서 어떤 비핵화로 가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한 가지도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실천 안 했습니까? 된 게 없잖아요. 뭐 핵무기 줄인다고 뭐 핵실험하고 뭐 자꾸 지금도 뭐 SLBM이 새로운 자꾸 그 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해왔던 탑다운 방식 말하자면은 각 정상끼리 이제 서로 합의하면은 신부적인 거는 이제 서로 그냥 넘어가는 식의 이제 그런 외교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바이든은 거기에 절대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도 올라가는 거죠. 예, 모든 게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 성의 있는 행동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말로 이제 그런 회담은 안 한다 이거예요. 대통령끼리 만나면 뭐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 착각을 하고 지금도 자꾸 뭔가 이제 이중으로 이제 어떻게 뭐 속으로는 저기 안 하면서 말이야 가서 뭐 말로 자꾸 앞뒤 안 맞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미국 방문할 때 이제 아마 무슨 기대를 가져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화 중에도 그렇고 성명서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 할 때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왜 쿼드 회담에 우리가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참여를 그때 안 했던 건가요? 문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쿼드 미국 국무장관 처음에는 우선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이제 어쨌든 혈맹 관계 아니에요. 6.25를 이제 같이 치른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같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자꾸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이 또는 뭐 문 대통령이 말해요. 그런 다른 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안 보이고 자꾸 이제 핑계만 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한국은 믿을 수 없다. 코드에 이렇게 신뢰가 깨졌군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뒤늦게 뭐 코드에 이제 좀 가담하겠다는 식의 이제 의사표시를 한 모양인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필요 없다.
코드 지금 내 사자 지금 오스트랄리아, 인도, 일본, 미국 이 네 나라가 이미 다 돼 있어가지고 한국 없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뭘 지금 들어오려고 그냐. 예. 그 말하자면 그 창피당하고 거절 당한 거잖아요. 외교적인 또 구역이 예, 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무슨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식 그 방문으로 많은 그 거기 뭐 외무장관 여기 뭐 따라간 수행원들 그리고 또 기업인까지 데려가서 많이 갔었죠. 그 회의를 했는데 네. 그게 무슨 결과가 무슨 가시적인 좋은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주 만족할 만한 회의를 하고 왔다. 그리고 아주 뭐 역사적으로 남을 무슨 성과를 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여와 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도대체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들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 자체부터가 좀 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기 전에 뭐 제일 뭐 우리가 그 기묘한 문제는 지금 아직 그 백신 확보가 안 돼가지고 네. 아직도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가 또 이제 지금 불확실해서 이제 백신 뭐 그 지금 그 보급하는데 뭐 세계에서 뭐 100몇 번째라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제 꽃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가면 뭔가 좀 해결을 볼까 하고 기대로 간 것 같은데 네. 딱 아주 그냥 거기서 한계를 정했잖아요. 50 몇만 그거는 55만 원. 예, 예.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 백신을 공급한다는 것보다도 한국군에 그 사용할 그 양 그거는 책임을 지겠다. 주한미군을 주한미- 위한 그것도 이제 한국군의 말하자면 55만 명분. 예. 말하자면 한국군이 아니라 그 단서 붙였잖아요. 주한미군하고 같이 이제 그 군사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 미군들 전염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한국군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말해. 그게 예. 그게 말하자면 그 우방간의 그 모욕적인 그 놔두는 대우를 받고 일이죠. 온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역사적으로 역사에 날 만한 뭐 성과가 있었다는 둥 말이에요. 이 도대체가 이 정부가 그리고 이 정부의 그 입장을 그 대변하는 그 언론 기관도 말이에요. 도대체가 무슨 검증도 안 하고 그 뻔히 그 회의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의를 했고 그게 기자회견 통해서 한 걸 다 나온 걸 가지고 말해. 그렇게 뒤집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발표하고 이게 도대체가 언론 기관이 예. 정론 일침, 공정 방송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정부가 잘못을 해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그 소위 국빈 방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외국 그 원수들 오고 그러면 뭐 이제 국빈 저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프로토콜상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말 그 국빈으로 가가지고 어떤 그 대우를 받은 것보다도 정말 그냥 뭐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왜 그 6.25 당시에 했던 그런 그 전공이 있었다는 그 전 예비역 그 뭐 대령 94세 된 그 이제 그 명예훈장 수여하는 그 스케줄 갖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도 다 그 전문가들 외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문 대통령 방문에 딱 맞췄겠죠. 그렇죠. 국립묘지 그 뭐 네. 방문하는 거에는 지금 명예 가서 그 모욕 주는 거죠. 아이 지금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좀 중공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네. 북한한테 좀 이렇게 좀 잘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네. 그런 자리에다가 그 말하자면은 문 대통령을 갖다가 거기다 앉혀놓고 말이야 박수치게 만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좀 조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상대방 그 국가 원수를 갖다가 이렇게 예우를 갖춰 대하는 것보다도 너도 한번 좀 들어서 한번 좀 보고 가가지고 중국이나 그 북한 사람들한테 욕 좀 먹어봐라. 그거죠. 지금 기분 나쁘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대우를 받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네. 뭐 역사적인 뭐가 남을 뭐 방문을 했다는 둥. 지금 그 국민의힘 당에서 네. 당 대표를 지금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예. 들었어요. 뭐 선거일차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혹시 분위기 아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제 거기 뭐 이제 그 뭐 후배들 또 뭐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네. 제가 듣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네. 당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선거권, 투표권이 있는 당원도 아닌 입장에 정말 순수하게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제가 뭐 당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제가 이제 서산에 걸려 있는 해고이기 때문에 누가 뭐 젊습니다. 이등 선생님은 젊어요. 당 대표가 되고 그런 건 사실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그렇게 애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 본다면 말이에요. 이 정말 좀 약간 좀 뭐랄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예. 조그만 우리가 회사도 그렇고 조직에도 이 개통 이제 그 조직에 이제 서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질서라는 게 있는데. 네. 아니 초선 의원 어떤 사람은 또 초선 의원도 아니고 몇 년 뭐 나이가 좀 젊다는 것뿐이지 국회의원 한 번 빠지도 못 따라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그냥 뭐 당 대표로 나와가지고 또 뭐 여론조사 보고는 말이야 뭐 몇십 프로 뭐 제일 또 뭐 1등을 했느니 말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그 사람이 또 아니 제가 명단은 다 받았는데 기분 나빠할 것 현재 그 같으니까.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김웅, 조경태, 김은혜, 윤영석 이렇게 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이야 네. 이제 그런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뭐를 도대체 그 당을 위해서 또는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을지는 뭐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뭐 어디 때 그 최고위원 했는지 모르지만 말이야 그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또 그냥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대표를 나왔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그 대표라는 자리가 이번엔 더군다나 내년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그 야권 전체의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당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적어도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말고도 그 밖에 당 밖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 우리 전체 국민들을 감싸 안아야 되는데 대표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인격도 있어야 되고 네, 그 그렇습니다. 당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초선 의원 정도 해본 사람들이 갑자기 당에 무슨 사무관계 뭐 부장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말이야 당 대표를 하겠다. 어떻게 그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들이 여러 명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여러 가지 그 입장을 조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내년 그 대통령 선거를 나가도 지금 이긴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이 없죠. 근데 이게 당이 지금 저 야권 사람들이 다 그 참 뭉쳐가지고 이제 그 선거 치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는 또 야당은 어디가 야당이잖아요. 저 사람들 권력을 지금 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렇게 그냥 뭐 7명, 8명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지 이것도 참 걱정인데 대표까지 예를 들어 경험 없는 사람이 막 나가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예. 제가 충청도라 해서 난 충청도 사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죠. 예산인가요? 아니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선수는 4선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제 정치 시작한 거는 네. 뭐 한 30년 동안을 쭉 지금 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 무슨 한국당 새누리 예, 한 번을 이게 다른 데로 뭐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말이야. 묵묵하게 자기 이제 일을 지킨 이분이 거야. 몇 선 정도가 됩니까? 선수는 4선이라니까요. 4선인데.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몇 번 떨어졌다가 당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시작해가지고 당 생활한 거는 몇십 년 이제 8선 의원하고 같다고 얘기해. 박찬종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 선수는 4선이지만은 8선 의원이나 똑같다. 홍문표 의원은. 그렇게 돼. 좀 정상적으로 조사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 당대표.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왜 국민의힘은 이제 전부터 했던 그 여의도 연구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자기들 뭐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제 그 예비 선거가 아니고 본선거에서는 이제 그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에 가고 그러면 이제 당 선거 관련해서 이제 그걸 다 챙기겠죠. 근데 당원이 중요하네요. 70%니까. 예? 당원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조혜전 의원이 이제 중도 포기하다 보니까 이제 8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예, 대표 선거. 근데 지금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 보면 말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뭐 나경원, 주호영. 아이 글쎄 이 누구라고 이준석. 말이야. 아이 글쎄 그 이름까지 뭐 얘기할 건 없고 근데 아유 뭐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이제 애는 썼는데 자기 선거구에서 운이 나빴던 뭐든 말이야 2번인가 3번인가 출마했다가 한 번도 국회 빠지도 못 따라온 사람인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당을 또 뭐 열심히 당을 지켰다고 볼 수도 없어. 또 자기 뭐 누군가 하는 사람 따라서 또 딴 당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여론조사니까 뭐 30%가 나왔다는 돈.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 뭐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을 갖다 30년, 4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킨 그런 그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좋게 받아들일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전 뭐 시간은 없으니까 얘기인데 홍문표 의원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좋겠다는 거는 이미 그 저 원내 대표는 이미 김기현 저 전 울산시장이 그렇죠. 압도적인 표로고 어쨌든 영남권에서 이제 그 원내 대표를 맡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영남 쪽에 많이 있다더라도 당 원내 대표도 영남에서 하고 당 대표도 영남에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남권이 뭐 수도권, 충청권 뭐 전라도 국회의원들 없지만 전라도도 이제 일단은 그 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충충이 필요하네요. 예, 그 충청도 좋은데 홍문표 의원을 갖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아주 정열이 있고 이 에너제틱 뭐라 그러죠? 정력 있는 사람이에요. 연세가 좀 있는데 나이는 76세인데 제일 나이가 많은데 능력이나 이제 경륜을 볼 때 홍문정 의원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제 전 자유한국당 때인가 뭐 그 전전에 당원 생활하는 동안에 사무부총장도 했고 조직 그 강화위원장도 했고 또 그 사무총장도 했고 그러니까 당무를 이제 골고루 다 이제 일을 받고 그 지금도 그냥 내 서울에서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상당히 인상도 좋지만 말이에요. 아주 정열적이고 아니, 딱 겸손하고 모습을 그래요. 보면 신사다라는 느낌이 예, 들어요. 당 대표로 이렇게 하더라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절대로 제 의견을 갖다가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 하는 건 아닌데 나는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아주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는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뭐 10개월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5월 달이니까. 그러면은 일을 상당히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초선 의원이나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대표 시켜도 그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난 그런 좀 회의심이 들어가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실패해놓고 말이야 미안하다는 얘기로 해서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엄청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갖다가 놓치면 말이야 그 사람이 목이 10개라도 받쳐도 말이야 안 되는 거야. 말로 사과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좀 이번 그 대표 그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는 국민의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과정상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난 홍문표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좀 이렇게 문제없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절대로 가도 충청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대영 선생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3박 5일 미국 방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한번 짚어봤고 그다음에 지금 강력한 야당이 이제 현재 여권을 한번 바꿔야 되는 이런 아주 절대로 필요한 이런 기간에 당대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왕이면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좀 경륜이 있고 인품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는 홍문표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